안녕하세요. 저는 자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병욱이라고 합니다. 만나기 반갑습니다. 날이 밖에 막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좀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빠르고 쉽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내신 파이널 기간이에요. 한 1, 2주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 자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보다 조금 초췌할 수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현재 지금 다원에서 최상위연합반 하이퍼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하이퍼반이 이제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학 때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뭐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상산고 졸업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을 했고요. 지금 다원에서는 대치와 송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치에서는 지금 상산고 내신반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송파에서는 예비 고1 그리고 고1 학생들 하이퍼반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내신이 바뀌었습니다. 5등급제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사실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다 보니까 상위권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등급에서 벗어나면 내가 원하는 학교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타격이 현 9등급제에서 받는 타격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 진학하기 위해서는 1등급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게 수학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목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내신 외적인 요소들은 조금 강조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나 뭐 학생부나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 현재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 고1 하이퍼반 같은 경우도 이 세특이랑 이런 부분들 수행평가 준비하느라고 학기가 시작되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잠자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계속 몬스터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건강에는 조금 염려가 되긴 하지만 또 본인들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안이다 보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기 중에 뭔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시간을 확보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1등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학기가 들어갔을 때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가 아마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저는 이번 예비고1 학생들한테 겨울방학을 크게 2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중학생 T를 좀 벗을 때입니다. 중학생 T를 벗을 때요. 중학교 예를 들어 내신으로 예시를 좀 들어보면 한 3, 4주 전쯤 내신 대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3,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내신 끝나면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이제 또 3, 4주 전에 내신 대비 시작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입시 아마 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들이 연결돼 있고요. 쉴 틈이 딱히 없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수학여행 가거나 이런 시즌 잠깐 쉬는 거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목표를 높게 잡고 있는 학생이라면 쉴 틈이 딱히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신 대비가 사실상 겨울방학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예비고1 겨울방학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1학년 1학기 내신 대비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중이 너무 바쁩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웬만한 공부들은 다 마무리를 지어놔야, 특히나 수학 같은 과목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끝내놔야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 암기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저희 반은 이제 어떻게 운영될 건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학 중과 학기 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라는 건 이번 겨울방학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라는 건 조금 잔인한 말일 수 있지만 이제 아이들은 대입 레이스에 들어간 겁니다. 아이들은 이번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 레벨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경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해? 오케이 그럼 나도 열심히 해. 주변 친구들이 좀 쉬어? 나도 쉬어. 이런 부분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은 대학교를 갈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내 주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을 그거를 지망하는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맞춰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좁은 시야에서 아이들이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1등급으로 가려면 내신에서 1등급 맞고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원점수 만점 맞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첫 번째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사실 쉽지가 않죠. 아마 자녀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 힘들다는 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든데 내 주변 애들이 다 놀고 있으면 사실 마음이 좀 놓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 놀지? 난 성적도 좀 나오는데 시험시험 할 이러면은 이제 전국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반에서는 경쟁력을 갖는다 쳐도 어차피 대학에 가려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는 어떤 애들이 있어야 되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학교의 반 멤버는 바꿀 수가 없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그 학교 반에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을 싹 다 바꿔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원에서의 반 멤버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반에 들어갔을 때 받는 그런 뭐 자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학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학원 수업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냐면 이게 아마 자료도 똑같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게 제가 고3 때 썼던 플래너입니다. 고2, 고3 때 썼던 플래너예요. 이제 저도 수능을 본 지 10년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네, 10년 정도가 지나서 한 10년 전쯤 제가 썼던 플래너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고2 2학기부터 매일 16시간씩 공부를 했었습니다. 매일 16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갔던 케이스라서 수능 공부를 16시간씩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상상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주변에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 6시 반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생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의 반 모든 멤버들이 와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주변 애들 보면 다 잘하거든요. 모의고사 보면 다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 친구들이 그러고 있으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하이퍼만 멤버들도 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 각 학교에서 상위권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무조건 1등급 원점수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 멤버가 들어왔을 때, 이런 반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조금 지친다, 힘들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물론 그게 뭐 힘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자극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만 만들어준다고 되느냐? 그럼 저는 이제 강사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줘야겠죠. 좋은 수업과 좋은 관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랑 아이들이 그 자료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하이퍼반은 연합반입니다. 하이퍼반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아이들 기준으로 수능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미적분 1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물론 일요일에 약간 서브처럼 이제 공수 1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적분 1이 지금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12월이 넘어가면서 1월부터는 내신 연합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진행되는 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 학교 학생들이 같이 듣는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대비하는 반에는 학교별 반과 연합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학교별 반은 말 그대로 그 학교 학생들만 수강하는 내신반입니다. 연합반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듣는 반이겠죠. 그럼 사실 그것만 들으면 그럼 학교별 반이 당연히 더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학교별 반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 듣지만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다,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수업은 상위권, 최상위권에 포커스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왜? 중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연합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합반은 레벨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반이 분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최상위반이다, 내가 상위권이다, 그럼 하이퍼반 같은 반에서 수강을 하시면 아이들에 맞춰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 원점수 만점 딱 목표로 1등급 목표로 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 고1 하이퍼반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학교별로 좀 대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모든 학교 시험지는 제가 다 따로 만들고요. 학교에 대한 숙제들, 학교에 대한 부교재들 이런 부분들 다 제가 따로따로 제작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2주 전인 저는 좀 초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려면 당연히 DB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야 될 텐데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뭐 초기 자본이 이런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구축을 해놔서 아이들이 뭐 1000개 이상의 내신 대비 문제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80-90% 이상 1, 2등급 확보를 하고 있고요. 현 기준은 4%가 1등급이기 때문에 10% 1등급 기준으로 바뀌면 거의 모든 학생이 1등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본 문제가 있을 때 아마 앞서서도 들으셨겠지만 모의고사 원본을 가지고 변형하는 시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변형하는지, 여러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됐었는지 자료 제공해주면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특정 학교 시험지가 있을 때 그 학교 시험지들의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유사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외부 다른 학교와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분석해서 비슷한 경향의 시험지들, 비슷한 경향의 학교들 분석해서 아이들에게 풀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충분히 고민하고 풀어보고 노력해야겠죠. 아마 저희 반 수강생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학생한테 물어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제가 아이들을 가끔 혼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혼내는 경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풀이가 비어있는데 저한테 질문하러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혼내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안 알려줘요. 왜? 저는 고민 안 하고 설명을 듣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작정 문제 읽고 아 어려워 보인다. 질문해야지. 그거는 저는 제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이제 고민해서 오면 어떻게 고민했는지,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나 자료 이런 것들은 제가 컨트롤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수나 미적을 한 번 이상 수강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반에 비해서는 진단 입반 조건이 조금은 까다로운 편이고요. 진단 테스트는 보고 있고 현재는 12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적분 실력 수업이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공수 원 수업이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중간 정도가 11월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간 입반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수능 과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진단 테스트 아마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방학 시간표. 이제 실질적으로 내신 대비가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수 원심화가 정규로 깔리게 됩니다. 1월부터는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월 6일에 개강이 합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거의 모든 내신 대비가 끝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유형들 그리고 심화 유형들까지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방학 때 좀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학기 중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더 심화된 문제들 풀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특강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심화 특강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의고사 4점짜리 킬러, 준킬러 문제들 위주로 다루는 수업이 될 거고요. 공수2 같은 경우는 2학기 시험범이긴 하지만 공수2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 늘어버렸어요. 도형의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면서. 그리고 또 여름방학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3주 동안 공수2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일요일 수업에서는 공수2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뭐 시간표나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반에서 쭉 가게 될 커리큘럼인데 이번 겨울방학까지, 내년 1학년 겨울방학까지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공수 원심화, 공수2 실력심화, 그리고 미적분 특강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연합반이고 내신반이기 때문에 학기 중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3월 중에는 1, 2월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에 조금 더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보게 됩니다. 학군지 기출이라서 송파권은 물론이고요. 대치, 목동, 그리고 전사고까지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드 테스트나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기간이기 때문에 파이널 자료에 대해서 다 제공이 될 거고 학교별 부교재나 프린트 이런 부분들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이 아까 조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반은 모든 전 과목을 1등급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시험 2주 전부터는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에 대비를 해야 돼서 주 1회만 필수 수업이 진행이 돼요. 2주 전부터는. 그래서 1회 수업은 필수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1회 수업은 선택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 수학을 조금 더 대비해야 하는 학생들은 월급 모두 수강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난 수학은 좀 완성이 돼 있어, 암기 과목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월요일 수업만 수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이건 저희 교재라서 뭐 방학 때 진행되는 제 개성파 교재고요. 개념을 성공적으로 파헤치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이렇게 학기 중에 진행되는 거는 기출을 분석하고 파헤치자라는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기반으로 해서 변형 문제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유형들 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저희 반에서 조금 진행되는 특징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내려가도록 할게요. 저희 반은 이제 테스트를 두 종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금 테스트가 조금 다른데요. 이제 월금 정규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에는 스피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12문제를 15분 안에 풀어내는 시험입니다. 난이도는 중간에서 한 중간 난이도 정도? 번호대로 치자면 시험에서 한 5번에서 10번 정도?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빠르게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은 타임어택이, 내신은 상위어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확보하는지, 그리고 3문제 이상 틀리면 재시험이 있습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찍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실전 모의고사, 실제로 아이들이 보는 시험처럼 진행을 하고요. 전체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 다 제공이 되는데 뒤에서 보시면 스피드 테스트는 원본 시험지를 보고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재시험에는 객관식이랑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 번호대에 대한 유사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문제 이상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답을 충분히 진행하고 재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모든 재시험과 유사 오답지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원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유사 문제가 2문제씩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험지에서 2문제를 틀렸다. 그럼 원본 2문제, 유사 4문제에서 총 6문제를 오답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오답 시스템이 아무리 조금 빡세긴 해서 학생들이 뒤에 이제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험만 잘 보면 불이익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이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학 중에는 클리닉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아까 일정표에서 보신 것처럼 학기 중에 방학 때는 월금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특강 듣고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을 하는 윈터스쿨이 진행이 됩니다. 네. 매 클리닉마다 내신 기출 하나씩은 다 풀어볼 거고요. 월금에는 공수 1 내신 기출을 풀어보고 일요일에는 공수 2 내신 기출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데일리 숙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숙제를 매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제출받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문제씩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차피 개별적으로 카톡을 보내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케어가 가능합니다.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다 저한테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인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코멘트를 달아서 아이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다음날 숙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오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이걸 왜 이렇게 풀었지?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했구나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업 시간 되기 전에 숙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클리닉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제마다 아이들한테 고민할 시간을 줄 수가 있고요. 충분한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생각을 힘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매일 수학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바빠요. 아이들은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 짬내서 쉬는 시간에 문제 풀고 잠깐 짬나는 시간에 숙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습관이 잘 잡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 반 학생들과 진행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 3시 9분에 숙제 제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3시까지 공부한다는 거고요. 예비고 1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지금 동갑인 학생인데 저희 반에서 지금 3시 와 이럴 때 숙제 제출하고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문제를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 대한 힌트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은 오답을 하는 거죠. 답을 알려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과의 소통,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은 제가 매주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아마 저희 반을 수강하시는 학부모님들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매주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카톡으로 이제 내용이 가게 되고요. 예비고 1학생들 내용으로 보내면 너무 그 프라이버시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1 학생들에게 보내는 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22일 날 보냈거든요. 지난주에 간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전체 몸수제지나 아니면 학생들이 숙제는 잘했는지, 스피드 테스트는 통과했는지, 실전 모의고사는 어떻게 봤는지, 그동안 실전 모의고사 반평균과 내 추세는 어떤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전달사항이라 그래서 보성고 학생이었어요. 보성고 경우는 숙제 외에도 부교재 변형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필요한 자료들은 다 따로따로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후기인데 다 넣기는 조금 그래서 제가 그냥 2장 분량으로만 정리해서 넣어놨고요. 첫 번째가 제 순서를 좀 잘못 써서 조금 좋은 걸 썼어야 되는데 수업 종료가 10시인데 10시에는 안 끝납니다. 보통 11시 반까지는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빨리 갑니다. 4시간인데 체감상 진짜 빨리 끝나요. 방학 때는 아침 9시부터 밤까지 해서 하루가 빨리 갑니다. 네. 좋은 거겠죠. 네. 이런 설명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숙제를 하기 때문에 밀릴 일이 없다. 밀리면 남아서 하면 된다. 숙제만, 시험만 잘 보면 불이익이 없다도 제가 어디서 봤던, 여기 있네요. 네. 숙제 잘해오고 시험만 잘 보면 불이익이 없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오답이 많이 쌓일 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학기 중에 진행되는 시간표고요. 방학 중에 진행되는 시간표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반이 최상위반,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있는 반이다 보니까 공부 분위기나 학생들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 워낙 잘 잡혀 있어요. 아마 보시면 4층에 가보시면 명예전당이라고 해서 지금 이번 예비고 1학생들 내신 성적 이런 것들 붙어 있을 텐데요.
거의 대부분 다 저희 반 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지금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고입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나 대입이나 이런 부분들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믿고 맡겨주시면 워낙 많은 학생들 가르쳐봤고 경력이 길기 때문에 학생들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원교육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배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